파페사르는 리틀손이다. 그를 보면 내가 처음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모습이 떠오른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극찬한 파페사르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이도 바로 손흥민이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이 23일 손흥민이 사르를 멘토링하고 있다며 전한 내용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사르는 지난 2021년 토트넘이 잠재력을 보고 영입했습니다. 10대 나이부터 프랑스 리그1 FC 메스의 주축으로 활약했는데요.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원소속팀 메스에서 임대로 한 시즌을 더 보내고 지난해 합류했습니다. 2002년생에 불과한 사르는 하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 나섰으나 출전 시간은 212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당 19분을 뛴 셈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경기 모두 나서 91분을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서 결승골까지 넣었는데요. 파페사르는 올리버 스킵 대신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경험 많은 메뉴 중원 상대로 2002년생인 파페사르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줄 것인지가 중요했던 경기였는데요. 파페사르가 아직 토트넘에서 완전히 뿌리내린 듯한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기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파페사르는 중원에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메뉴가 주도권을 가져가던 경기 초반에 파페사르는 수비적인 기여에 집중했습니다. 같이 우측 라인을 책임진 포로가 수비력이 뛰어난 수비수가 아니기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방면 수비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파페사르는 공수 전환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을 통한 역습이 이어졌을 때 파페사르는 빠르게 페널티 박스까지 전진했습니다. 손흥민이 평소에 사르에게 알려줬던 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는데요.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쿨로셉스키에게 연결해 슈팅 기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때부터 파페사르의 페널티 박스 가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반 30분 이번에도 손흥민과의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잡자 이번에는 파페사르가 아예 중앙으로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를 슈팅으로 이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드레 오나나가 선방해냈습니다. 적극적인 페널티 박스 침투로 계속 기회를 엿보던 파페사르는 후반 4분 결실을 맺었는데요. 쿨로셉스키의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메뉴 수비진이 모두 당황했고 파페사르가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왼발로 밀어넣었습니다. 파페사르의 토트넘 데뷔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사르를 축하해줬습니다. 선제골 이후에도 파페사르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면서 활약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사르는 후반 31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교체됐습니다. 결국 파페사르는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됐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파페사르는 평점 8.5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았는데요. 패스 성공률 86%, 슈팅 5회, 태클 성공률 100%, 볼 회복 7회, 경합 성공 4회 등 스탯만 봐도 뛰어난 활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사르의 활약에 대해 그는 리틀손이다라며 내가 처음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좋은 에너지와 함께 웃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파페사르가 토트넘과 EPL 첫 골을 넣어서 덕분에 행복하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파페사르가 토트넘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손흥민의 도움이 컸는데요. 프랑스에서 자란 선수라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며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다며 내가 토트넘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고마움을 밝혔습니다. 23일 사르는 첫 골을 넣었을 때의 기분에 대해 전했는데요.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사르는 놀라운 기분이었다. 이런 경기에서 토트넘 데뷔골을 넣은 것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기뻤다. 하지만 그 감정은 뒤에 놓고 다음 경기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라며 의연한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성숙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더 부트룸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사르가 손흥민, 이브 비수마에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사르에 대해 재미있는 캐릭터라며 거의 팀의 아이처럼 보인다며 선수단 내에서 예쁨을 받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사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헤드록 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비수마는 사르를 보살피며 돕고 있다고 말하며 두 선수가 사르에게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먼저 비수마에 대해 리그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며 그는 중원에서 사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파트너로서의 시너지를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선 프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은 우리가 토트넘에서 본 가장 완벽한 프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부트룸은 사르가 비수마와 손흥민으로부터 조금만 더 배울 수 있다면 선수로서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며 초반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 시즌 영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비 회장에 3명의 선수를 영입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중앙 수비수 자원인데요. 21일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레오나르도 가바니니 수석 스카우터와 함께 영입 후보군에 오른 중앙 수비수 3명을 추렸습니다. 이는 즉각 레비 회장에 보고됐고 현재 영입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3명은 토리노에서 뛰는 페르시루스와 유벤투스의 글레이송 브레메르, 플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입니다. 이 중 시루스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토리노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첫 해였지만 그는 리그 28경기에 선발 출장하는 등 주전으로 활약했고 토리노는 지난 시즌 리그를 10위로 마쳤습니다. 슈루스는 현재 아스널과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원입니다. 브레메르는 슈루스가 입단한 지난해 여름 토리노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지난 시즌 교체 투입 없이 선발로 30경기를 소화해 4골 1도움을 올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고 브라질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브레메르는 유벤투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EPL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현재 팀에 남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다라비오는 토트넘이 가장 영입을 원하는 선수인데요. 신장 196cm의 장신인 그는 2020년부터 플럼에서 뛰기 시작해 EPL 5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EPL을 10위로 마친 지난 시즌에는 리그 25경기에 나서는 등 사실상 주전으로 활약해왔습니다. 다만 아다라비오 측은 1군 출전 기회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AS 모나코가 토트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선수단이 다소 비대하다. 이런 상황은 훈련 진행과 더불어 선수들 자신에게조차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 자리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미키 반더벤이 새롭게 합류한 반면 지난 시즌까지 꾸준히 출전해왔던 다비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자페 탕강가는 사실상 방출 명단에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릭 다이어는 이번 여름 팀을 떠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토트넘으로선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다이어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도 토트넘이 결별을 검토하는 요인입니다. 다이어와 재계약하는 대신 현금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토트넘으로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플럼과 트레이드입니다. 토트넘은 플럼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 영입을 오랫동안 노려왔으며 마르코 실바 플럼 감독이 다이어와 스왑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다라비오가 프랑스 AS 모나코로 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플럼 감독이 토트넘으로 이적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다이어 영입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는 황당한 멘트를 하며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요. 다이어는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 29살이다. 앞으로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다라며 수년 동안 함께 뛰었던 선수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내 좋은 친구들인 얀베르통원과 무사 덴벨레는 30대 초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내가 토트넘에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겐 그 순간이 그들의 커리어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내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성기가 곧 찾아올 거라고 믿는 다이어는 SNS 상에서 팬들이 보내는 비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난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 애초에 읽지 않기에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유리스 골키퍼도 세리에 A 라치오의 제안을 거절하며 한 주 남은 이적 시장이 지나갈 경우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적 시즌이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